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40대 여성분이세요. 남편하고 잘못 만나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갈라선 후에도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이분의 전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한 사연이니 구독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이 된 여성입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중년의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항상 사연 유튜브 즐겨 듣고 있는데 이렇게 제 사연도 보내게 되어 조금 얼떨떨합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고 결혼은 27에 했죠. 결혼 전까진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수하진 못해도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중산층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났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취직도 해서 회사도 좀 다녔고요. 20대 중반에 동호회에 나갔다가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어요. 스키 동호회였는데 외모도 상당히 근사하고 키도 큰 남자였죠.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듯 처음 만남부터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외모도 괜찮고 끌고 다니는 차를 보니 나름 돈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나쁠 거 없겠다 싶어 사귀게 되었고요. 알고 보니 교사였고 결혼 상대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2년가량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27 결혼이니 그 당시론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기에 한 결혼이었죠. 남편 집안은 시어머니 혼자 계시다는 것 하나만 빼면 흠잡을 데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셔서 편모스라에서 자란 건 아니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그리 어렵진 않아 시어머니도 보통 생각하는 홀어머니 느낌은 아니었어요. 결혼 당시엔 도리어 저한테 좀 무심한 편이셨죠. 남편은 결혼 초에는 꽤 괜찮았어요. 결혼을 참 잘했다 싶을 정도였죠. 훤칠하니 키도 크고 교사니 직업도 좋고 친구들이나 부모님 지인분들이 절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결혼을 잘했냐고요. 저는 평범한 대학 졸업하고서 그럭저럭한 중소회사 다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남편과 스펙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실제로도 아니라고 말하긴 힘들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좋았어요. 남편도 절 따라다녔기 때문에 저하고 결혼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뭐든지 혼자서 다 하시는 타입이었어요. 식사도 혼자 하고 빨래도 혼자 하고 본인 방 청소도 혼자 하시고요. 나름대로 금실이 좋았다 보니 아이도 빨리 들었었어요. 결혼 후 몇 달 안 지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년쯤 지난 뒤 바로 출산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아이 낳으면 부부만이 아닌 가족의 생활이 시작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신혼 때는 처녀 때처럼 외모에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로 꾸미기도 했지만 아이 낳고 나니 그게 안 되었어요. 살도 좀 찌고 관리도 놓게 되고요. 아마 결혼하고서 아이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실 텐데 애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온 체력이 다 소진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해? 남편은 어느 날 퇴근하면서 절 쳐다보더니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렇잖아. 목 다 늘어난 티셔츠에 심지어 더럽기까지 하고 머리 감긴 했어? 아휴, 가까이 오지 마. 냄새 날 것 같아. 남편은 그날 유달리 신경질적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그 전부터도 벌써 평상시에 저한테 까칠하게 굴긴 했는데 일할 때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는지 그날따라 엄청 뭐라고 했죠. 본인이 더러우면 살림이라도 잘해야지.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당신 애 돌보는 거에 신경이라도 써본 적 있어? 저는 완전히 독박육아로 아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같은 집에 사셨지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분이라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셨죠. 제가 애하고 씨름하고 있어도 쳐다도 안 보고 들어가 버리는 분이었어요. 그 즈음엔 아예 집에서 애 우는 소리 나는 게 듣기 싫다면서 하루 종일 외출해 놀다가 들어오시곤 했죠. 물론 시어머니가 저한테 부담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육아를 안 도와주시는 게 이해는 안 갔어요.
아이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주시더군요. 아니, 딸한테 살갑게 이름 한 번 부르질 않으셨어요. 남편이라도 덜했냐면 그건 아니었죠. 남편은 집에 와서 아기 한 번 안아보는 게 다였고 그 외에 본인이 애 울 때 안아주기라도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굴었어요. 저녁을 먹다가도 애가 울면 제가 달려가서 안아주는데 본인은 애가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굴었거든요. 얼마나 화나고 속상한 일인지 아세요? 게다가 살림은 살림대로 제가 전부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당신 집에 와서 애라도 한번 본 적 있어? 나 지금 한시도 쉴 틈 없이 애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허리가 빠져 달아날 것 같아. 그게 할 소리야? 뭐? 자기 관리? 누군 살림 안 하고 누군 육아 안 해? 다른 애엄마들 좀 봐. 다들 날씬하게 예쁘게 화장하고 꾸미고 잘들만 다니다. 혼자 애 길러? 그런 애엄마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거나 잘 도와주겠지. 뭐? 내가 돈 버는 게 우스워? 교사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교사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사실 교사 월급이 대기업만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야 교사가 대단해 보였지만 실제로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더군요. 안정성이 좋을 뿐이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건 외에도 행정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일찍 퇴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정말 핏대 세우고 저한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동안 육아와 살림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이어서 맞대거리를 했고 싸움은 엄청나게 커졌죠.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가 거실에서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가 거기 없는 것처럼 부엌에 나와 물 마시고 저희 쪽은 보지도 않고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는 거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 기분 모르실 거예요. 그날 싸움은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남편은 한 달 가까이 저와 눈도 안 마주치려 했고 집에도 거의 12시가 다 되어야 들어오곤 했죠. 저도 남편 얼굴 안 보고 밥만 차려줬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 그제야 남편이 조금 사근사근해졌어요. 저는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화를 풀었죠. 어차피 길어지면 저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 제 몸매나 옷차림에 대해 지적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꺼내는 말이 다른 여자들을 봐라 라는 거였죠.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 10kg 정도 살이 찌긴 했어요. 하지만 출산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면 다이어트하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런 말 꺼낼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곤 했고 남편은 얼마 지나선 그 말도 안 꺼내게 되었어요. 저 역시 속으로 남편한테 회의감이 들었죠.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한테 말을 거의 걸지 않게 되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화해하고 대화하려고 둘 다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제가 다이어트 못하는 게 싫었고 저는 남편이 그런 것에 괜히 혼수드는 게 너무 싫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이나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번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한번 말을 해보긴 했어요. 어머님, 저 혹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애를? 시어머니는 석 달 열흘 가야 집안에선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긴 했거든요. 밖에 나가선 친구분들과 잘 만나면서 다니시는 것 같았지만요. 왜? 그게 저도 주말에 잠시만 친구들 좀 만나고 오려고요. 그럼 데리고 나가렴. 하지만 어머님,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요. 나도 그날 바쁘단다. 그리고 나 애 볼 줄 몰라. 나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라. 그렇게 어머니는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황당했어요. 아이 육아를 남편이 안 하는 것도 속상했는데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그것도 딱 한나절 봐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징그럽다는 듯 반응하셨어요. 때문에 아이 어릴 땐 친구 한 번을 만나러 못 나가고 집에만 붙어 생활했죠. 정말 징그럽게도 집안일과 육아를 외면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인지라 이 집에선 저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두 사람은 저한테 말도 걸지 않았고요. 애가 10살이 될 때까지 그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끝없이 집안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만 했죠.
물론 딸아이가 너무 예쁘게 자라주어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요. 그런 이유로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연락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오빠하고 남동생이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결혼을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해서 저한테는 꼭 자매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못 만나서 사이가 멀어졌던 친구들 대신 저한테 위로가 되어주는 가족이자 친구인 사람들이었죠. 특히 손이올케는 저와 동갑이고 결혼 전에 한 학교에 다녀 얼굴을 알던 동창생이었어요. 제가 저희 오빠와 소개를 시켜주기도 해서 손이올케는 저를 중매생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아마 저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연초였을 거예요. 손이올케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군요. 저기 아가씨,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 하려고요, 올케 언니? 그게... 평소 손이올케는 굉장히 화통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을 안 하고 난처해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나 아가씨한테 이거 말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뭐 오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답지 않게 심각하게 구는 손이올케 말투에 저도 긴장되긴 했지만 태연한 척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이어진 손이올케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우리 학원 엄마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서방님 말이에요. 네, 저희 남편이 왜요? 아무래도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말문 막힌 채 있는 동안 손이올케가 나머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의 학원 원장이 좀 예쁘장한 여잔데 나이는 30 중반이고 그런데 중학교 교사가 밤에 자꾸 데리러 온다는 거야. 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학원 애들 엄마들이 그 남자가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 같은데 학원 원장이랑 사귀는 거 아니냐고 말이 떠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밤늦게 애 데리러 가다가 봤거든요. 그 남자를. 근데 서방님인 것 같더라고. 올케 역시 저희 남편 얼굴을 알았으니 잘못 봤을 리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남편이 집안일에 소홀하고 저와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 교사니만큼 절대 불륜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런데 그렇게 데리러 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올케 언니. 당장 들이밀지 말고 진짜 그런가 한번 살펴보고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거 잡아봐요.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응? 올케 언니는 절 위로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 한참이나 앉아있다가 남편 빨랫감 쪽으로 가서 뒤져보았죠. 남편도 꼴 보기 싫은데 남편 옷가지가 좋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남편 옷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저 대충 빨아서 말려 안방에 넣어놓으면 남편이 알아서 다려입고 기어입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도리가 없었던 거죠. 저는 남편의 서책깃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 파운데이션 같은 게 가슴팍 쪽에 묻어있더군요. 향수 냄새도 여성의 것이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와서 부엌에서 차를 끓이셨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계속 셔츠를 찾다가 셔츠마다 립스틱이 묻어있거나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언제 발견할 거였냐는 듯 일부러 묻혀놓은 듯한 자국들이었죠. 아마 그 상간의 입장에선 제가 아주 우스워 보였을 수도 있겠더군요. 올케 언니 말에 의하면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아예 모르는 와이프라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랑하듯 흔적을 대놓고 남긴 거였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셔츠를 들고 가서 저도 모르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뭐니? 애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나 봐요. 이거 어떡하죠? 어머님, 저 어떡하죠?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셔츠를 흔들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처음엔 좀 놀란 기색이더니 이내 평온해지셨어요. 언제나 그렇게 놀라는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그러시는 거죠. 예,
네가 자기 관리 안 하고 남편한테 시큰둥하게 투명스레 군 게 벌써 10년이다. 어느 남자가 그걸 평생 참고 살 거라 생각했니? 그냥 그 정도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네? 아니 어머님. 아범이 뭐 집에까지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난리친 것도 아니고 네 생활에 문제 없었잖니 여태까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고 돌아섰어요. 전 어이가 없어 어리둥절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적어도 자기 아들이 외도한 게 확실한 상황에서 저한테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한테 기대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뭐 남편이 들어왔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남편과 정말 대판했어요. 제가 셔츠 몇 벌 줄줄 들고 서서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왜 이러냐면서 미친 여자 보듯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예 나오지 않으셨고요. 전 정말 미칠 것 같아 남편한테 악을 질렀어요.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대뜸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나 피우지 말고. 내가 말 안 했어? 말 안 했냐고. 당신이 그거 다 귀등으로 듣고 계속 살도 안 빼고 엉망진창 아줌마가 됐는데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할 마음이 나겠어? 그건 결혼한 부부로서 당연히 견뎌야지. 결혼 괜히 했어? 지금 불륜한 주제에 잘했다는 거야 뭐야?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했어요. 여자 만난 거 맞대요. 심지어 그 여자 칭찬까지 하더군요. 돈도 많고 예쁘고 자기 관리 잘하고 똑똑한 여자야. 당신하고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고, 그렇게 잘나서 부인 있는 남자하고 불륜이나 해? 당신 지금 그런 불륜일 칭찬하고 있는 거야? 본 부인 앞에서? 웃기지 마. 불륜? 내 입장에선 그 여자가 진짜 사랑이고 당신이 실수야. 남편하고 그 후로도 거의 하룻밤 내내 싸웠어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이조차 생각이 안 날 지경이었죠. 결국 남편은 성질을 내며 그대로 밖에 나가버렸고 저는 아이를 찾아 들어가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제 내 인생엔 이 아이밖에 안 남았구나 싶어서요. 남편은 그 후로도 한참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월급날이 지나도 생활비 입금도 안 되고 아예 코빼기까지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니 더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싸운 이후로 완전히 넋이 빠져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 사라졌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첫 마디가 이혼하자는 말이었죠. 이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아무런 도움 받은 게 없었고 그저 감정적으로 몰리기만 했으니까요. 제가 도대체 이 사람과 결혼해서 얻은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했어요. 아이한테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겠다고 선언하고 남편은 아예 아이조차 보지 않겠다고 했죠. 저도 불륜이나 저지른 남편이 아이와 만나는 걸 원치 않았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소니올케와 소나리올케 둘 다 저를 참 많이 위로해줬죠. 소니올케는 특히 본인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어서였는지 많이 미안해했어요. 사실 소니올케는 절대 저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죠. 도리어 제가 모르던 사실을 알게 해주고 덕분에 속고만 살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까요. 소나리올케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무슨 그런 사람이 있냐면서 벌컥 화를 내주었죠. 소니올케가 호탕한 쪽이라면 소나리올케는 좀 더 침착하고 이성적인 쪽이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워낙 상식 밖이다 보니 그런 올케조차도 화를 내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제 사정을 알게 되었고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결혼 생활 끝내고 나니까 도리어 편하더라고요. 남편 없이 이혼녀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살까 솔직히 처음엔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취직을 하니까 어떻게든 중소기업 격리로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되더군요. 아이는 친정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돌봐주셔서 도리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고요. 결혼 생활 내내 부모님한테 걱정 끼칠까봐 아무런 말 없이 불평불만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에 대해 거의 모르고 계셨어요. 미리 말하지 그랬냐면서 저희 친정엄마가 제 손을 붙들고 우셨죠. 사위가 그런 사람일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면서요. 결혼한 당사자인 저도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엄마 아빠를 위로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었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 또 괜찮아서 어느새 1년,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군요. 제가 40이 넘고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예상 외의 연락이 왔던 게요. 모르는 번호라 저는 의아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당신! 낯익으면서도 오래 못 들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단박에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얼굴은 찡그린 채 퉁명스럽게 내뱉었죠. 뭐예요? 아니, 그렇게 시큰둥하게 대답하게야? 남편은 유쾌한 척하면서 저한테 농담을 했어요. 아직도 싱글이지? 그렇게 퉁명스러우니까 계속 싱글로 남는 거야. 좀 조신하게 굴라고 평생 혼자 살고 싶지 않으면. 용건 있는 거야? 아니면 끊고? 아니야. 용건 있어. 사람이 왜 이렇게 급해? 전 남편은 황급하게 절 말렸어요. 저는 그만 끊으려다가 이 인간 말종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드러나 보자 싶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나 곧 결혼하거든. 그때 그 사람이랑. 당신도 올래? 이건 또 뭔 소리야? 저는 저대로 욕을 했어요. 전 남편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 약 올리는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지금 나랑 결혼할 사람 워낙 돈도 많고 그러거든. 학원 원장인데 애들 잘 가르쳐서 또 큰 곳으로 옮겼어. 나더러 이제 일 그만하고 집에 있어도 된다던데? 그래서 지금 그 결혼식에 날 오라는 거야? 호텔로 잡았으니까 와서 뷔페나 먹고 가. 당신 돈 얼마 있지도 않는데 벼룩이 간을 내먹지. 당신한테 축의금 받지는 않을 테니까 당신이 언제 또 호텔 결혼식 밥을 먹어보겠어? 어? 진짜 개소리. 청첩장 보낼 테니까 내가 갖다 줄게. 나 그렇잖아도 당신 친정 근처인데 청첩장만 받아서 들어갈래? 전 남편이 그렇게 약 올리는 듯한 말을 듣다가 저는 중간에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정말 천불이 나고 뒤집어지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런 사정은 바깥 사람한텐 누구라고 해도 말하기 민망스럽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에도 또 속썩이는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올케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다음날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두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죠. 너무 열불이 터져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입에서 불을 뿜다시피 하며 화를 냈거든요. 올케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같이 화를 내주었어요. 진짜 미친놈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가씨. 화를 내다가 갑자기 소니 올케는 심각해졌어요. 한참이나 고민하던 소니 올케는 한숨을 쉬더군요. 내가 이 이야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아가씨 속만 더 상할까 봐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상간녀 말이에요. 우리 애 다녔던 학원 원장이잖아요. 네, 그랬죠. 그것도 벌써 3년 전이라 조카는 학원을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학원 자체는 아주 장사가 잘 되어 정말 큰 곳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소니 올케는 난감한 표정이더니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같이 어울리던 애들 엄마하고는 여전히 같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참 전부터 좀 묘한 이야기가 나왔어서. 무슨 이야기요? 학원 원장의 남편 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학원 선생하고 시시덕거리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지금 결혼하려는 여자가 학원 원장인 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여자 선생, 좀 어린 선생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거? 카톡에 사진이 올라왔더라고. 둘이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런 사진이. 어두운 데서 그 지랄 하고 있는데 애엄마가 너무 남사스러워서 찍어놨대요. 학원 원장한테 내밀고 이런 짓 하는 선생 잘라달라고 하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대 남자가 학원 원장 예비 신랑이라. 이런 일에 얽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망설이고 있대요. 세상에.
그러고서 소니올케는 저한테 그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그 직전 날은 학원 선생 결혼한다고 청첩장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원장 선생님 웨딩 사진 엄청 잘 찍었어요. 라면서 사진도 올려왔고요. 어머, 완전히 미친 것들이네. 정글이야 뭐야? 소나리 올케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 말엔 저도 동감이었죠. 제가 이런 것들과 엮여서 결혼 생활을 했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거 그냥 두지 말죠. 소나리 올케가 갑자기 그렇게 말해서 전 좀 어리둥절해졌어요. 그냥 두지 말자고요? 네, 증거도 있고 너무 명확하네. 솔직히 이혼할 때 너무 힘 빠져서 힘들어하면서 이혼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복수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소나리 올케는 평소 똑똑하고 머리도 잘 굴리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농담 삼아 꾀순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어떻게? 그 인간 교사잖아요. 지금 어디 근무하는지도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건 그렇죠. 그런 인간이 불륜해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 앞두고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거 그냥 두고 보게요? 소나리 올케가 씩 웃었고 소니 올케도 감을 잡았다는 듯 웃었어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알아듣고선 좀 움츠러들었죠. 그래도 될까요? 그럼 너무 일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일이 커져도 그 인간한테는 커지지 우리한텐 상관없죠. 소나리 올케가 깔깔 웃었어요. 우리는 뭐 굳이 더 손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어린 학원 선생하고 바람 피우고 키스하는 사진 학원 원장한테 실수인 척 한번 보내기만 하면 됐는데요, 뭘. 그 학원 원장 보통 내기 아니긴 해요. 아마 자기가 당했다는 거 알면 제대로 그 인간 뒤집어 놓을걸? 소니 올케가 거기에 맞장구 치고 나왔어요. 전 들어보니 확실히 말이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소니 올케가 낄낄 웃었어요. 기다리고 있어봐요. 내가 다 알아서 해놓을게요. 소니 올케는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애들 엄마 모임이고 게다가 이 동네에서 그 학원이 제일 큰 학원이라 지금도 거기 다니는 애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원의 선생이 불륜 중이니 엄마들도 다들 찜찜해하고 있던 거였죠. 거기서 소니 올케는 이런 여자가 가르치는 학원에 애들이 배우게 하면 안 된다고 좀 더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단톡방에서 학원 원장한테 그 사진을 보내고 선생 잘라달라고 말하겠다는 엄마가 나온 거였죠. 다들 불륜이라는 점에도 화를 내고 그게 무려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점에도 화를 냈대요. 결국 사진이 그 학원 원장한테 들어갔고 난리가 났다더군요. 며칠 뒤 다시 한번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채로 전화를 받았죠. 이거 네 짓이지? 전화를 받자마자 전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혀를 찼죠. 아니, 물론 알긴 했지만 제가 한 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이 일을 아무리 뒤져봤자 제가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 소리야? 사진 보낸 거 네 짓이지? 무슨 사진? 결혼 파토내려고. 그러니까 무슨 사진이냐고. 나하고 여자친구하고 있는 사진. 뭔 소리야 대체? 여자친구하고 있는 사진을 누구한테 보내서 결혼을 파토낸다고? 알아듣게 말을 해. 이제 머리도 멍청해졌어? 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저는 아예 남편의 현재 불륜은 모르는 척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는지 말투가 좀 느려졌어요. 아니야? 뭐가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말을 해. 그리고 나 이제 당신하고 완전히 남이야.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남편은 잠시 기가 죽는 듯 했어요. 사실 이제 저하고는 완전히 남남인 사이였으니까요. 진짜로 몰라? 그러니까 뭘 모르냐고. 학원 선생이랑. 학원? 당신이 결혼하는 그
학원 원장?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해? 내 딸은 거기 절대 안 보내. 당신하고 그 원장이란 년하고 불륜했던 거 생각하면 그 학원 근처에도 안 가, 내가. 제가 불같이 화내면서 말하자 남편은 우물쭈물하면서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소니올케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집에 와서 신나게 말을 전해주더군요. 그 학원 지금 난리 났대요. 드디어. 그 선생 수업하는데 원장이 쫓아 들어가서 애들 앞에서 선생 따귀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대. 머리채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어머나 세상에, 그 원장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선생이 아직 어린데 아주 쪽도 못 쏘고 당했나 봐. 그거 애들이 다 보고서 충격받아가지고 난리였대. 진짜 그 원장도 웃긴다. 지도 불륜해서 남의 남편 빼앗아 결혼하려 해놓고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소니올케는 진짜 그렇다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고요. 그러고서 그 학원 선생은 당장 잘렸고 원장은 결혼 취소한다면서 카톡 돌렸대요. 아마 분위기상 파혼인 것 같더라고. 당연하겠지. 지가 한 생각은 안 하고. 원래 첩이 첩골 못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보기 흉해. 소니올케가 깔깔 웃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말을 전해들은 손아래 올케가 그러더군요. 아마 거기서 안 끝날걸요, 그 원장? 안 끝나다니? 파혼 정도로 끝날 여자가 아닐 것 같아요. 머리채 잡고 흔드는 것 정도야 그냥 잠깐의 분풀이일 뿐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나레 올케 말대로 일은 일파만파 더 커져가는 모양이었죠. 소니 올케의 엄마들 단톡방에 관련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더군요. 저는 올케한테 붙어서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세상에, 그 학원 원장이 직접 학교 찾아갔대. 그 인간 학교예요? 전 남편은 교사였고 학교도 이 근처였죠. 소니 올케는 너무 재미있다는 듯 입을 가리고 말을 이었어요. 가서 사진하고 청첩장 찍어놨던 것하고 보여주면서 학교 교사가 이렇게 불륜 저질렀다고, 지금 함께 살면서 거의 사실혼 관계인데 불륜을 저질러서 관계가 파탄났다고 당당하게 알렸나 봐요. 와, 진짜 장난 아니네. 그리고 그 학교 엄마들한테도 전부 소문내서 지금 난리도 아닌가 봐. 아유, 하필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여중인가 봐. 한참 민감할 때 여자애들인데 그걸 다 알아버렸으니. 학교에서도 인간 취급 못 받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소니올케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아유, 그 나이에 교사가 잘리면 대체 뭐하고 살까?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우스운 꼴 됐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모른 척하고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자 학원 원장은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상간이일 때 그렇게 좀 다른 사람 입장 좀 생각해보지. 본인이 불륜 저지를 땐 너무 뻔뻔하다가 자기가 당하니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복수하려고 덤벼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이긴 했어요. 멍청하고 여자 뒷골목이만 쫓아다니는 전 남편이 뒤지게 당하는 꼬라지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곧 소니올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은근슬쩍 단톡방에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학원 원장 본인도 불륜으로 시작했다더라 하는 소문이었죠. 한참 예민할 때 아이들 기르는 엄마들 입장 아시는 분들 많죠? 선생한테 그런 종류의 불륜 소문이 있으면 절대 자기 아이들 맡기고 싶지 않거든요. 당연히 소니 올케 말은 엄마들의 단톡방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번져나갔죠. 아시겠지만 요즘 맘카페도 엄청 활발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맘카페에서 애들 보내면 안 되는 학원으로 손꼽히기 시작했던 거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건데 심지어 애들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학원 원장이 불륜녀라는 문제 때문에 불매 대상이 된 것이라 맘카페 반응이 더 격렬했대요. 요즘 그 학원 다니는 애들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대. 거기다 잘 모르는 애 엄마들도 다른 엄마들이 다 입소문으로 전해주고 있어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 끊으려는 애들 많은가 봐. 소니 올케는 재미있다는 듯 전해주었죠. 소나리 올케도 피식거리며 웃었어요.
아니, 그 학원이 제법 커서 그런지 우리 동네에도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애를 그런 데 보내냐고 나도 한마디 보태줬지. 사실 동네에서 엄마들 입소문이 제일 무서운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상간녀가 학원을 한대? 올케들은 그렇게 자기들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그 학원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 학원 원장이 야무지고 일을 잘한다고 해도 엄마들 소문은 당해낼 수 없었죠.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반년쯤 지났을 때일 거예요. 소니 올케와 소나리 올케가 같이 저희 집에 와서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더군요. 왜요, 왜? 나한테도 좀 말해줘요. 아우, 아가씨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말이야. 이거 결과 들으면 좀 동정심 가질 것 같은데. 그럴 일 없으니까 알려줘요. 그 인간 결국 교사 그만뒀대요. 아마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학생들의 배관실을 견뎌내지 못했던 것 같더군요. 징계까지 받진 않았는데 학교 동료 선생님들도 눈길이 심각해졌고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거 없고요. 교육자가 불륜 저질러서 문제가 되었으니 당연했죠. 평생 교사만 하던 인간이 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교사가 불륜을 해. 그 인간 그거 버릇이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소니올케가 혀를 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해준 소식이 바로 그 학원 소식이었죠. 결국은 애들이 너무 줄어서 학원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 이게 폐업한데. 그런데 요 학원 원장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새 학원 개설할 것 같던데. 맘카페 엄마들끼리 학원 원장 이름 잘 살피라고 소문 돌고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데선 쉽지 않을 거야. 올케들은 아주 고소하다며 깔깔대고 웃었어요. 저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두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웠죠. 제가 못나서 그 두 상간 남녀한테 아무런 복수 못하고 혼자 앓기만 했는데 올케인 두 사람이 발벗고 나서서 아주 속 시원한 복수를 감행해 준 거였으니까요. 나중에 전 남편하고 심지어 그 학원 원장에게서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싶어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하지 싶어서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받은 건 전 남편 전화였죠. 여보, 나...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누구시죠? 대뜸 전화하자마자 여보 어쩌고 하는 소리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하지만 전 남편은 끈질기게 전화통을 붙들고 애원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재결합? 누구 마음대로? 저는 좀 웃겼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저런 소리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도 그만두고 나니 아무 데서도 본인을 받아주는 데도 없고 다가오는 여자도 없는 거였죠. 그렇게 결혼을 한 채로도 여자 찾아 산만리를 하는 불륜남이었으니 초라해진 상태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한마디로 여자도 필요하고 시종 들어줄 사람도 필요했던 거죠. 너무 무서워서 저는 다시 합치자고 제안하는 전 남편의 그 횡설수설하는 소리를 몇 마디 들어주다가 그냥 끊어버렸죠. 저는 소심하고 심약해서 아무런 복수도 못했는데 상황도 제 편을 들어주고 무엇보다 든든한 조력자 두 사람이 제 곁에 있어서 아주 속 시원한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내 편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억울한 상황에 정말 뜻밖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 편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며 재미있으셨길 바라요.